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에 가족을 둔 탈북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고 있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 내 탈북민 사회에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크다라는 설문조사 지난주 생생토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그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 걱정, 북한 사회에 대한 생각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노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탈북민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네. 지난주는 탈북민들의 경제적인 또 심리적인 타격이 크더라.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 주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걱정하는 이 네. 탈북민들의 생각을 살펴봤다고요? 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은 하는지, 또 북한 가족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어떠한 어려움을 특히 겪고 있는지, 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송금은 좀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또 북한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어떤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질문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응답자의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수입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아마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동의 제한이라든가 어떤 단속의 강화라는 어떤 사회통제적인 면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10%를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탈북민들 대부분이 북한도 경제가 나빠졌을 것이다. 네. 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뭐 북중 국경 봉쇄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수입이 감소가 됐고요. 현금이 없으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그 생활 경제 위기를 지금 탈북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라는 건데 저희가 그 일본의 그 아시아 프레스를 통해서 북한 현지 주민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저희가 또 입수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역시 이제 현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뭐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나 집까지 팔고 난 다음에 뭐 산으로 들어가는 북한 주민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라든가 또 역전이나 시장에는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층 꽃제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만큼 현금 수입의 감소가 굉장히 지금 북한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엿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 가면 공업품 장사는 거의 이제 죽었다고 하고 이제 식품 판매 장사만 이제 성황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만큼 시장 경제도 굉장히 많이 좀 침체돼 있다 이런 걸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북한 안에 있는 공장이 돌아가지도 않고 네. 그러니 장마당으로 공급되는 상품도 없고 네. 또 최근에는 80일 전투로 네. 장마당을 개장하는 시간도 대폭 줄였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현금을 돌릴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없더라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다고 하던데.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감기 증상만 있어도 뭐 그 마을 전체를 한 20일 가까이 봉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만큼 이제 이동 통제가 굉장히 좀 강화됐다는 거죠. 네. 그럼 더욱더 아마 이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탈북민들이 그런 가족에 대한 뭐 안부라든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연락을 하는 경우나 네. 또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송금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까지 쭉 있어 왔는데 네.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 이번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제 북한 가족과 연락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19%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 1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81%는 안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 21명 정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북한과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강하게 하면서 워낙 단속이 심해졌고요. 그 브로커들의 활동이 많이 지금 축소됐다는 걸 방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한 보름 정도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지금은 수개월씩 걸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단속을 강하게 하느냐를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송금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82%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안 보냈다, 돈을 보내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고, 한 18%, 한 40명 정도만이 돈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33%가량은 이전보다 돈을 좀 적게 보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한국에서도 이 탈북민 분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만큼 북한에 많은 돈을 보낼 수가 없는 거겠죠. 예전보다는 돈을 적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북한에 네. 있는 가족의 안부를 묻기 위해선 예전에는 한 며칠 걸렸는데 이제는 수개월이 걸려야지 네. 잘 지내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 네. 또는 송금 문제. 네. 송금 문제는요. 예전에 그리고 어느 시점 이후에 쭉 송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라고 네.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송금 사정을 좀 알아봤는데 여전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단속 강화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 송금이 이제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단속 그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송금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북중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인적 교류가 끊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 현금을 들여보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북한 안에 있는 이제 브로커들이 이 송금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그 갖고 있는 외화 보유고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송금을 할 때 그 송금 수수료가 거의 뭐 40에서 50%까지 올랐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한국에 있는 탈북민분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좀 송금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이 40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그래도 26명은 나도 어렵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이 더 어려울 거를 생각해서 이전과 똑같은 금액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낸다라고 답을 하셔서 그래도 역시 북한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크구나라는 것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 살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을 걱정하고 북한의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나 봅니다. 오늘 생생 토크는 이 탈북민 사회가 북한의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노정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